예,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요 섹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내년에 어떨까요? 사실 올해 부문별로 좀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주단에 묶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았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모시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올해 보면 저희는 뭐 주로 주식시장 측면에만 이제 포커스 많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면 바이오 산업이 잘 된 걸로 알고 떨어지면 안 된 걸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체로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어땠어요? 평가 좀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이 삼고의 어려움, 물가 환율, 금리라는 측면에서 자본 시장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 벤처들은 굉장히 혹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내공을 쌓였던 뭐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네. 국내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호조된 그런 양상을 소위 좀 양극화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이오 벤처들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들은 올해 다 어렵고요. 돈이 맞습니다. 안 도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어려웠고 대형 제약사들 실적이 나눈 회사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실적 측면에서는요. 네, 예.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볼 때는 몇 개 섹터가 있는데요. 뭐 신약 쪽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개발하는 바이오텍, 바이오시밀러, 뭐 최근에 비만 당뇨 이렇게 있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CMO, CDMO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동향은 어때요? 요즘? 이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오픈 이노베이션,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코어는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고 네.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하는, 특히 그 전에 이제 합성의약품 중심에서 이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뭐 기업들이 소위 자체적으로 그런 파이프라인을 모두 생산을 하고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 화면에 보시지만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좀 매각을 하고 전문 CMO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아이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설명만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뭐 갖고 있는 공장들을 매각을 하고 CMO 우리나라에서도 SK 그룹에서도 이제 그 BMS 유럽 공장을 또 인수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은 2026년에 한 200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매년 10% 정도. 그 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이 타입별로 바이오약품의 이제 그 CMO에서 보면은 또 타입별로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세포주별로 보면 동물 세포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6년에 동물 세포가 뭐 110억 불 정도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에 로슈 다음에 2위로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리포트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SK, 뭐 CJ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쪽 그 바이오 약품의 CMO, CDMO로 진출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트렌드 맥락과 함께 같이 연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윤택 원장님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역시 바이오는 조금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올해 그 바이오 시장의 특징이 노보노디스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당뇨병이었는데 비만이 없다 이러면서 당뇨, 비만이라든지 뭐 탈모 뭐 이런 쪽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습니다. 이런 쪽은 이 사회적 트렌드를 보면 성장하는 산업이 되겠네요. 내년에도. 질환별로도 이제 비만이 이제 만병의 근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4년에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에서도 뭐 큰 걸쭉한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싹센다라는 비만 치료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이제 과정 중에 보니까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더라 이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당뇨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차적으로 또 위부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닐리가 그 위비고를 갖다가 잭 바운드라는
그러한 그 비만 치료 최근에 또 허가를 받았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잔슨앤잔슨이 전 세계 시가 바이오헬스 쪽에 1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뭐 한마디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적으로 로슈도 카모세라픽스라는 바이오벤처를 비만 치료제 전문 개발하는 데거든요. 그전과는 다른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게 대부분의 항체의 의약품이다 보니까 주사제거든요. 굉장히 환자들이 자체적으로 투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먹는 약으로 오랄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 핫한 분위기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도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좀 언급이 됐었고요. 네. 아까 CMO, CDMO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롯데도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만들었고, 그죠? 맞습니다. 예, 대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이 이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았고, 특별히 신약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쪽 돌아오는 게 많다면서요? 이제 그게 바로 오리지널 약품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예. 2013년에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램시마를 허가되면서 소위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포스트 무버 같은 글로벌 인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북미, 유럽은 기여도가 한 30%, 아시아가 한 60% 정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FDA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은 건이 40건인데 그중에 10건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래서 각각 5건씩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뭐 소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고가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의 의료비를 고민하는 국가 차원에서는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에서도 이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고품질을 요구하는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거고, 특히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26조 쪽 파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그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트너십으로, 유럽은 바이오젠, 네. 그다음에 미국은 오가논, 이렇게 약간 그 전략적으로 접근을 마케팅 측면에서는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쪽에 또 이제 전반적인 그 IT 산업이나 산업 전반의 키워드는 이제 인공지능 AI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료 AI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급등하고 사실 급락을 해서 변동성은 큰데요. 네, 의료 AI 시장, 그다음에 국내 의료 AI 업체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의 중요한 축이 바로 AI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이오 쪽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신약 쪽으로도 이제 접근들을 하고 있었던 계기가 실리콘 메디슨이라는 젠트럴이라는 회사가 뭐 4, 5년 정도에 걸리는 신약 후보 물질을 단 네. 45일 만에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의료 AI에서 이제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이쪽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주가에서도 상당히 그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기본적인 툴이 이제 또 미국에서의 최근에 이제 문샷 캔서라고 이제 항암제를 암을 향후에 이제 반 네. 이상 환자를 줄이기 위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 루니서부터 그렇지. 뭐 예. HLB 파나진 뭐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또 한 7개 회사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과 함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이제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이제 신약을 이제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려고 했는데 뭐 만드는 것보다는 바이오텍들에게 그 기능을 주고, 그죠? 맞습니다. 개발하는 거를 라이센스를 사고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그 좀 올해 있었던 큰 성과나 혹은 내년에 주목해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주요 기업들로 좀 잠깐 몇 개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3자분업 모델, 그러니까 바이오벤처 개발한 신약 후보를 이제 국내 대형 제약사가 디벨롭을 통해서 네. 글로벌 기업에 다시 라이센스 아웃하는 협력 모델 이런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그런 뭐 케이스가 대표적인 실적이 유한양인 그 렉난자가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뭐 1차 치료제로 아마 연말에 결정돼 내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비조세포폐암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뭐 거의 지금까지 한 1조 원 정도의 R&D 투자를 했는데 드디어 잭팟 라이센스 아웃 로바티스의 희귀약품으로 1조 7천억의 기술 수출을 성과를 얻었고 옛날에 1조면 대단한데 한 약품 터뜨릴 때 요즘은 이런 게 터져도 사실은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하루짜리 이틀짜리 재료예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1조 원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4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실적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치론이 이제 합병 이슈가 1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론이 뭐 램시마, SC 램시마로 이제 출시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고, SK바이오팜 올해 뭐 3천억 품목으로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 곡선을 걷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가속화되고 1년에 1조 원 매출액과 근접하는 품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보트리움 톡스, 나보타로 역시 매년 뭐 4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도 스펙트럼사의 호중군 감소증으로 신약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 곡선을 쭉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실적과 함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내년에 바이오가 된다면 다 주목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사실 그죠? 이제는 이제 국내에서 글로벌 시장이고 특히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기여서요. 이제 내년 제약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포인트만 잡아주시고, 내년에 시간 날 때 와서 좀 중간중간 그런 섹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이제 내년 전망이니까 내년 제약바이오 산업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상고의 얼음이 상반기까지 좀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업은 경쟁력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M&A라든가 협력 모델 뭐 이런 거 공동연구 이런 게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뭐, 카티와 같이 세포 유전자 기반의 또 ADC, 항체와 약물과 접합체, 뭐 이런 새로운 그 치료 방법이라는 모달리티, 새로운 모달리티에 모달리티라는 게 그 새로운 치료법을 치료 방법.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중증, 난치성을 중심으로 접근을 확대하고 있고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에서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IT에서는 CES가 있고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또 옛날에 유한이나 그다음 한미가 잭팟을 터뜨렸던 동기를 부여했던 그런 어떤 컨퍼런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목해 볼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 정리했고 내년 전망 포인트까지 잡았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